네, 시장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한지숙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부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체크해야 될 가장 큰 이슈가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새벽 사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고 엔비디아는 몇 년째 항상 아웃퍼포먼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 시장의 기대가 워낙에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H20 중국 칩이 가이던스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투심이 좀 위축이 됐는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까, 수석님? 네. 장 마감 후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가격, 매출이나 컨센서스 가이던스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는 약 3% 수준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배경에는 매출 발표한 것 중에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시장의 컨센을 다소 하회한 점, 그리고 중국향 매출에 대한 우려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은 매우 강한 컴퓨팅 플랫폼인 블랙웰에 대한 수요, 그리고 투자자의 만족도를 들면서 강한 성장세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데이터 매출량 발표가 시장의 컨센을 다소 하회했지만 그 차이가 0.4% 수준으로 매우 미미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시간의 하락 부분은 이러한 데이터 센터향에 대한 실망보다는 기존의 중국향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엔비디아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되돌림 현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해외 IB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리스크로 데이터 센터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둔화를 언급하기보다는 중국 리스크죠. 매출의 15%를 정부에 반납해야 되고 또 반도체에 대한 관세 100% 이러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어떤 우려가 보여질 뿐 가격을 조정하거나 또는 매수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국내 반도체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 시점에는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 점검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사실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 때문에 장 초반부터 이 반도체 쪽을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요. 초반에는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현재는 다시 시장의 수준으로 좀 상승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고객이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과 방향성은 국내 반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엔비디아 반도체 실적 발표에서 드러난 이 전망을 보면 AI 수요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꺾을 만한 리스크가 보여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에 대해서 최근에 좀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장의 성장은 여전하다. 샘 울트먼도 AI 버블을 인정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시장 전망도 AI 중심으로 좀 풀어볼까요? 네, 현재 미국 시장은 이제 기대감 그리고 안도의 이 팽팽한 긴장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8월의 주요 이슈였죠. 금리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좀 신중한 파월의 이러한 태도에 다시 시장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 시장의 여전히 견고한 펀더멘탈이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의 한 95% 수준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80%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인 IT 섹터는 95%의 기업이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에 S&P 500의 12개월 EPS 전망치가 매우 이제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급등 이후에도 여전히 전망치에 대한 추세가 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죠. 이러한 모든 전망을 좀 가격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이를 혹시 자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밸류에이션으로 좀 접근하는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ETF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ETF 분야는 어디가 있습니까? 네, ETF가 국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의 약 절반 수준인 50% 수준을 차지할 만큼 활발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ETF로의 자금 유입 그리고 ETF가 출시되는 상품들을 보면 시장 트렌드의 지표 역할도 네.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ETF의 어떤 자금 흐름 동향은 투자 판단에 좋은 참고할 만한 지표로 여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간 유입 강도를 보면은 주로 머니마켓 상품, 그리고 대표 지수형, 금연물, 그리고 테마형으로 나타냈는데 테마형에서는 시장의 주도주인 조선, 그리고 AI 전략, 커버드콜이 상위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머니마켓을 잠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머니마켓과 CD금리는 금리형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으로 매수세가 드러났다라는 점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축소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8월 한 달간의 잭슨홀 심포지엄 결과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네. 변동성 해지의 수요가 좀 머니마켓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머니마켓은 예금금리, 시중의 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은 2.6에서 2.7%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을 운용하는 일반 계좌 또는 퇴직연금의 현금 운용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자금 유입이 많아진 ETF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상품을 보며 시장의 방향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유망하게 보는 섹터라던가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로 출시되는 ETF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네. ETF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 신규 ETF가 이제 네.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8월에는 국내 주식형 신규 상장이 많았습니다. 다만 아주 새롭다기보다는 기존 국내에 상장된 상품이 추가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로 반도체, 방산, 그리고 원자력, 고배당 상품들이 나왔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 한 개의 상품이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신규로 상장될 때마다 상품성을 더 강화하고 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내가 반도체 또는 방산, 원자력을 갖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신상품을 뜯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의 원자력, 탑10 코리아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원자력 종목은 이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나 아니면 현대건설에 대한 비중이 최대 비중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상품은 두 종목을 50%로 가중하면서 원자력의 핵심 종목을 최대 비중으로 가중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 고배당인데요. 이미 시장에 고배당 그리고 금융 투자 상품은 굉장히 많지만 배당의 가중 방식이라거나 금융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기존 상품과 차별화하면서 좀 더 압축한 포트폴리오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눈에 띄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 고정 테크인데요. 사실 나스닥 100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엔비디아가 최상위 종목이지만 비중이 10%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엔비디아 비중을 25%로 고정하면서 테크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제시한 상품으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AI이고 그 핵심에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종목을 좀 더 강화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품으로 출시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를 향한 관심은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들어있는 ETF를 검색하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깊어지거든요. 조언을 네. 해주실까요? 네, 이 엔비디아가 나스닥 100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시된 상품들을 쭉 보시면 엔비디아가 20%를 초과하는 상품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단순 반도체 또는 테크의 영역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부분에 이제 핵심 성장 동력을 주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또는 테크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시가총액도 크지만 그 기능과 영향력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투자할 때 엔비디아를 투자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검색하기보다는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각각의 그 상품의 테마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려하셔야 엔비디아 투자의 효율적인 결과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어서 엔비디아를 검색해서 비중이 높은 걸 투자했다면 사실은 반도체와 관련된 상품이 아닐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만큼 엔비디아의 시장 영향력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포함돼 있더라도 반도체 상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들은 고밸류 평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ETF는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 좀 투자자분들에게 인기가 있나요? 네, 해외 시장의 주도주가 아무래도 반도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 반도체의 수요도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국내 반도체는 오히려 순유입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국내는 여전히 국내 주식 시장은 주도주가 반도체라기보다는 기존의 주도주였죠.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고배당 ETF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에 띄는 점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삼성 SDI 등 기존의 2차 전지 주도주가 성과를 회복하면서 상위에 자금 유입으로 나타난 것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ETF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를 검색하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2차 전지 레버리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격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2년 전만 해도 시장을 주도하던 핵심 종목이었으나 여전히 어떤 주도권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전지들이 회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이 기본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될 거고요. 또 2차 전지 향 어떤 산업 수요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강한 수요라기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서 저점 매수 유입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에서 언급을 해주셨고 2차 전지까지 커버를 해주셨는데 AI 산업을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섹터가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최근 AI 버블론이 한번 회자됐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경고 더불어서 샘 올트만에서도 AI와 닷컴 버블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실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빅테크 기업이 여전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캐펙스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거품 논란 이면에는 여전히 강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보다도 24시간 안정적으로 탄소에 대한 어느 정도 배출량의 우려 없이 전력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원자력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져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9월 FOMC라는 빅 이벤트가 또 다가오고 있고요.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수석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 ETF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9월 시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실까요? 네, 5월부터 8월까지죠. 저희가 이제 항상 시장은 좀 여전히 견고하고 상승 의견을 좀 제시하기는 했었는데요. 9월은 좀 다소 중립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통상 이 미국 시장은 장기 추세에서 EPS 상향 그리고 PER 상향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9월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이 시장의 추가 펀더멘탈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다소 부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또한 금리 인하 이 부분도 여전히 시장이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새로운 동력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강한 상승의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시장이 꺾일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한 상승 동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환경은 좀 제공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네. 뚜렷한 상승 재료가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지숙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부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